영양제 먹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저는 아침 밥 먹고 오메가3, 마늘 추출물 2개, 피카오데노 종합 비타민, 코큐텐, 비타민C 이거 한 번에 다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영양제를 한 번에 다 먹는 거 괜찮을까요? 아니면 영양제를 최대 한 번에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간단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밥 먹고 영양제 한 번에 다 먹는다, 그래야지 잊지 않고 먹게 된다,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짧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상적인 거는 최대한 나눠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같이 드셔도 괜찮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나눠 먹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드시는 게 나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을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돈 버리는 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 먹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그 외 식물성 파이토케미컬, 유산균, 다양한 영양제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같이 섞여서 들어갔을 때 우리 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곳곳에 좀 이렇게 퍼져 나가죠. 또는 간을 통해 가지고 대사가 돼서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위액과 장의 소화액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소화액들이 많이 소모되면서 에너지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위와 장의 벽에 이런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양제는 결론적으로 최대한 나눠 섭취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아져요. 나눠 먹으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C 같은 것들이 필요량만 섭취를 하고 나중에 그걸 다 나머지 소변으로 배출시키죠. 그리고 미네랄과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위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면서 흡수가 되는데, 많이 먹게 되면은 이온화되는 속도가 지연되고 흡수가 덜 되게 됩니다. 천천히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고용량을 먹기보다는 꾸준하게 나눠서 먹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리하지 않은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일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정하게 먹어야지 좋은 피드백을 딱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에 3알 먹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정신을 번뜩이게 하는 아르기닌 같은 경우. 근데 너무 저용량으로 쪼개 먹게 되면 그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제품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나눠 섭취하는 게 보편적으로는 이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양제를 최대한 나눠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양제끼리 또 흡수를 방해해요. 그리고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건 용량과 무관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네랄들,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면 서로 경쟁을 하죠. 그리고 철분과 아연 같은 걸 먹으면 서로 경쟁을 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지용성 성분들, 오메가3와 감마 리노렌산 같은 거, 그리고 오메가3와 올리브유, 너무 다양한 지용성 성분들을 동시에 먹게 돼도 서로 흡수 경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흡수를 방해하지 않게 하고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눠서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었을 때 흡수되고 대사되는 과정이 위와 장을 거쳐서 간을 거쳐 가지고, 또는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이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면은 위에서 분명히 과부하가 생기고요. 그리고 장에서 흡수할 때도 과부하가 생기고 간도 부담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대한 나눠서 섭취하는 게 부작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양제 먹고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배가 아프다, 가스가 찬다, 그리고 속이 쓰리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영양제를 최대한 나눠서 섭취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영양제도 우리가 투자처럼 분산 투자를 좀 해서 좀 나눠서 섭취하는 게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은 식사하고 몇 개까지를 먹는 게 이상적일까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해진 건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배가 안 아픈 시점이 그냥 무난한 시점이 맞고요. 근데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배가 안 아프더라도 한 5달 이하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약사 15, 16년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다 먹어야 된다, 아니면 못 먹게 된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렇게 드시면서 배가 안 아프고 뭐 특별히 불편한 게 없다면 그렇게라도 드시는 게 낫다. 흡수가 좀 덜 되더라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런 경우는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상적인 거는 좀 나눠 섭취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상적인 섭취를 우리가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간단합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과 같은 이런 기준일 때는 아침 식후 오메가3, 점심 식후 비타민 B군, 저녁 식후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은 아침에 식사와 함께 오메가3,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비타민 B군, 저녁에 잠잘 때 마그네슘이 필요한 그 구성이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마비디오C를 한번 볼까요? 6가지 성분을 같이 먹는 건데, 아침 식전에 유산균, 아침 식후에 오메가3, 비타민 D, 지용성끼리 2개 정도 묶어주시는 거, 흡수를 서로 돕죠. 많아지면 흡수를 방해합니다. 점심 식후에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활력을 만드는 2가지 조합을 넣어주시고,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쭉 배분을 하시면 되고, 나 번거로워 그러시면은 2번에 나눠서 이렇게 배분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마비디오C 플러스 칼슘, 철분, 커큐민, 피크노제놀, 케일, 이렇게 11가지를 섭취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배분을 하냐? 아침 식전에 유산균, 아침 식후에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 셋 다 식후에 섭취하는 게 좋은 걸 3개 정도 배분을 한 거죠. 그리고 점심 식후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활력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디톡스를 위한 케일, 공복에 먹는 게 좀 낫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후에는 마그네슘, 피크노제놀, 취침 전에 철분, 이런 식으로 배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죠. 총 섭취하는 구간이 6개나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신 분들은 유산균을 그냥 아침 식후에 같이 드시고, 케일 파우더를 점심과 저녁 사이가 아니라 뭐 저녁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상적인 거랑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니까요. 약들약, 오늘 영상은 영양제를 한 번에 많이 먹어도 괜찮나,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1:1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친한약사 어플로 문의 주시면은 상담을 정확히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